안녕하세요. 자, 문제집 들어갑니다. 요약집 갖고 다니시죠? 이론 요약을 하고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6주간에 걸쳐서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6주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 못하고요. 일부 문제가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드린 걸 위주로 복습을 해주시고 나머지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습은 필수사항이 아니고요. 복습을 위주로 꼭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이제 정리하고 문제풀이 다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안 풀어드린 문제가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갑니다. 먼저 법의 지정 목적인데 이건 20회, 21회 외에는 출제한 적이 없어요. 이 페이지 수는 우리 요약집 페이지 수입니다. 자, 그럼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의할 점은 중개업만 주의하면 되죠. 부동산업이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이걸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만 가볍게 암기해 주시고 다음 용어의 정의 꼭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6가지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암기할 것. 그래서 먼저 중개의 정의입니다.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아니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나와야 되죠. 꼭 이것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의 정의였고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였어요? 물, 알선.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 바로 중개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알선했다. 중개 아니고 알선이 아니었다. 그럼 분양대행 컨설팅은 중개가 아니더라. 자, 다음 내려갑니다.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업입니다. 이 중개업은 글자가 3개니까 3가지 요소다.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죠. 의뢰에 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행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 정의는 여러분들이요. 출발점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이렇게 출발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개업공사라 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 문제 없고 공인인사라 하면 이렇게 나오면 자격, 취득만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사죠. 그럼 외국에서 공인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소공사 용어회정인데 소속공사 용어회정은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말 그대로 갑니다.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다음에 괄호 속에 있는 말 이거 엄청 지금 잘 묻고 있는데 법인인 기업공사입니다. 이자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가 포함되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중개보조는 출발점 꼭 어떻게 출발한다. 아닌 자 이걸 명심하시고 그러나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자, 이어서 여기까지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대공의 중개 업무를 낸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 용어의 정의 깔끔하게 6가지 암기할 것. 다음 판례. 자, 판례 짚어가는데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대요. 판례가. 그럼 판례는 가볍게 읽어만 두시는데 이 판례가 차라리 쉬워요. 자, 그럼 먼저 이거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보자고 그랬는데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자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의뢰한 자와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했어요. 그럼 이건 키워드는 직접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라 볼 수 없다. 중개는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그걸 도와주는 얘기니까. 그래서 알아두시고 다음 우리 중개 업무는 상행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개공은 상행이죠. 그럼 개공이 하는 중개 활동은 상행이다. 이건 한 번도 안 물어봤으니까 기본적으로 기억만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성 결정한다. 기억나시지요? 자, 다음 권리금 거래 소개했습니다. 중개다 아니다. 아니고 보수도 중개보수 적용이 없다. 자, 다음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까지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잘 알고 있고 다음 중개 행위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 이건 중개가 되는 거죠. 예, 일방 당사 의뢰도 중개가 된다. 다음 우연한 게 단 한 번 소개했어요.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업이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 있는 행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연한 게 한 번은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잘 알고 있고 다음에 중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어부를 했어요.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했다 해도 중개업이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 중개업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판례 가볍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여기서 제외된 거 있죠?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슬라이드에 띄운 거 있죠? 이걸 위주로 복습하는 거예요. 아, 용어의 정의는 6가지를 모두 암기할 것. 판례 읽어둘 것. 나머지 중개의 성격 이런 거 있죠? 다 무시해도 돼 그냥.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므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이 문제집이 지금 상당히 지금 예습을 해보시면 아시는데 상당히 용어의 정의를 벨벨벨 꽈놨죠. 예, 벨벨 꽈놨는데 요즘 시험 이렇게 안 냅니다. 일단 그래도 연습인지라 승질 내지 말고 차분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대표 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대표 유형.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어요. 그러면 옳은 것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해야 되죠. 옳은 것 이렇게. 자, 그러면 27회 때 기출이었는데 기억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란 이렇게 나왔죠. 그럼 머릿속에 퍼뜩 떠올려야 돼요.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 공인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한다. 그럼 개설 등록에 밑줄 긋고 오 나가야 되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다음 니은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사원 또는 임원의 밑줄이에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 공인중개사 밑줄이에요. 그럼 키워드가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는 소공사에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O 그게 키워드예요. 자, 디귿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사에 고용되어 공인중개사 밑줄이죠. 고용되어 고용의 밑줄 긋고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소공사 밑줄 그으면 맞죠 이거. 그래서 요즘 최신 경향입니다. 니은 디귿짐은 꼭 알아두시고 리을짐은 우인한계 단 1회 밑줄이죠. 우인한계 단 1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업이라 볼 수 없다. 밑줄 짝짝 그으면 OX 맞았죠. 우인한계 한문형로는 절대 업이 아니죠. 그럼 모두 다 맞았네요. 정답 5번입니다. 풀만하죠? 이게 정통 이제 기출문제였고요. 자, 그럼 1번 문제 가볼까요? 자,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 그랬어요. 단순형 문제였습니다. 개업공사라 함은 역시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 그럼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라고 그랬죠? 그게 빠져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그럼 공인중개사 X 딱 나가는 거예요.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된다니까요. 뭘 그래 지금. 내가 이 얘기를 8개월 동안 했어. 8개월 동안. 개설등록에서 끝나야 된다고.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단순형 문제는 어떻게 풀라겠어요? 용어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읽는다. 그래야 바로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개공 그러면은 그냥 바로 아유 이것도 지우고 넘어가기가 되게 힘드네. 자, 그러면 개공 그러면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바로 답이 보인다니까 그냥. 그렇게 풀어야 돼 반드시. 그럼 2번 문제도 2번 지문도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자격 취득만 나와야 돼요. 그럼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만나다 틀렸죠? 그게 빠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중개라 하면 그럼 이제 중개대상물이 나와야 되죠. 거래 당사자 간에 나와야 되죠. 매매계엄차 권리의 득실 변경이 나와야 되죠. 알선 나와야 되죠. 맞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입니다. 중개 보조이라 하면 출발점 꼭 기억하라고 공인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좋았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랬죠. 단순한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중개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핵심적인 중개 활동인 확인 설명, 설명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을 말하죠. 중개 업무가 아니에요. 단순한 보조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역시 틀렸고 5번 지문입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출발 뭘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 다른 사람의 의뢰. 그러면 바로 X 나가버려야 돼 그냥.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형 문제 푸는 요령만 숙지하면 대단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다 맞는 말 같으니까 반드시 떠올리면서 읽는다. 아셨죠? 자, 그럼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세요 그냥. 2번, 3번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4번 문제는 법의 지정 목적이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조금 문제가 좀 그랬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사의 전문성 제고, 법의 지정 목적의 전문성 제고 있지요. 그럼 O, 건전한 부동산 거래소 확립 이런 것은 없어요. X,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인데 아니 우리 저자께서 이 정도까지 장난을 칠 줄 몰랐는데 부동산 중개업이죠. 근데 부동산 중개업하고 중개업을 솔직히 나 모르겠어요. 차이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장난을 좀 친 것 같은데 이거 시험에서 이렇게 내면 바로 이건 태클이에요. 이건 소송감입니다. 이거. 어쨌든 중개업이라고 하자고요. 무자 빼세요. 그러면 국민경배 이바지는 맞죠? 예, 그래서 두 개라고 돼 있네요. 두 개가 3번에 있죠. 이게 옮겨 적을 때 주의하자. 됐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 너무 승질 내지 말고 승질은 내가 내면 돼. 자, 그럼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또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연습이라 몇 개냐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박스형이 기본적으로 33회 때는 19개가 출제했어요. 박스형이 33회 때는 19개가 나왔고 32회 때는 16개가 나왔습니다. 32회 때 박스형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개 이상을 내고 있어요. 계속 박스형을. 근데 박스형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박스형은 유형이 먼저 지금처럼 나오는 몇 개냐 문제 있죠. 몇 개냐 문제가 한두 개씩 꼭 나와요. 이게 가장 최상급 난이도예요. 이게 한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괄호형 문제 있죠. 이게 한 개. 그 다음에 OX형 문제 있죠. 이게 한 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 몇 개냐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모의고사를 낼 때도 항상 이 원칙을 지켜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의고사 제가 낸 것도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박스형이 11개 내지 12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갑니다. 그럼 5번 문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5라고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OX 나가야 돼요. 습관적으로. 자, 기억입니다. 중개라 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라 함은.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좋았죠. 거래 당사 간에 좋았죠.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X. 이게 왜 틀렸냐면요. 권리의 득실병기가 빠졌지. 그러니까 중개의 대상은 이만큼이에요. 여기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등등등 권리의 득실병기가 있죠.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지. 권리의 득실병기, 저당권 설정이 같은 걸 포함 못 시켰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내냐면요. 매매, 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내요. 그럼 알아보시겠죠? 근데 만자를 넣어주면 너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짭짤하게 하기 위해서 만을 빼고 낸 거야 지금. 그래도 틀려서 확실히 권리득실병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요즘 이걸 응용화에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낸 거예요. OX. 이건 O죠. 기억 지문하고 이 지문의 차이를 알아보시겠어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면 틀렸어요. 권리득실병기가 빠졌으니까. 근데 거꾸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냐? 중개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거는 맞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화해 내니까 확실히 용어의 정의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억지문 X. 다음 니은 중개업이라 함은 자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의뢰 좋았죠.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OX, X죠. 보수를 받고 그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기출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X.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밑줄을 긋고 X 나갑니다. 다음 디귿 개업공사라 함은 뭐만 남아야 된다. 개설, 등록. 그럼 맞았죠? 개설 등록을 한 자 맞고 O. 다음 리을입니다. 개업공사라 함은 공인인증사라 함은 뭐만 나와야 된다. 자격, 취득이다. 자격, 취득만 해야 된다. 공인인증사에게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자를 말한다. 틀렸죠? 예,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증서다. 그래 틀렸고. 다음 미음 소속공사라 함은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인증사. 괄호 속에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증사인자를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한다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지. 포함이죠. 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는 개업공사의 중개업을 보조하는 자라고 한다. 참고. 지금 우리 문제집에는 이 부분 제외한다가 괄호 속에 있는 말이 틀린 걸로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 있잖아요. 괄호 속에 틀린 걸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속에 있는 말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데 아니 괄호 속에 틀리게 내면 쓰겄어 이거? 나쁜 놈이지. 이거를 틀리게 내고 싶으면요. 기출에서는 이렇게 내지. 임원 사원 중에 공인인증사인자는 수속공사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내지. 이게 정상적인 우리 지문이에요. 근데 괄호 속에 이제 제외한다고 지금 넣는데 포함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연습을 어떻게 문제를 연습시키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각도가 틀려져요. 이걸 한번 이제 이거 틀렸잖아요, 내가 맞는 걸로 간 거야. 이거를 제외를 못 보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을 때마다 체크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연습을 어떻게 시키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틀린 괄호 속에 틀린 말을 절대 안 내요. 절대 안 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제외한다 틀렸죠? X예요. 다음 비읍. 중개 보조이라 하면 공인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 소속. 여기까지 좋았죠?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계약서의 작성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계약 작성 확실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다. 계약서 작성 때문에 그 말은 확실히 틀렸어요. 이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디귿 하나만 맞았고 다 틀렸습니다. 네. 자, 그럼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시고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이제. 1번, 개업공사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은 중개. 상담의 밑줄, 중개에 해당의 밑줄 읽으면 틀렸다는 거 보여요? 상담은 알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 아닙니다. 2번, 그러면 1번 지문 중개당한다 틀렸고 2번, 부동산의 환매 계약을 알선하는 환매 계약의 밑줄, 알선의 밑줄.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그으면 OX, X. 중개죠. 다음 3번. 공인인증사는 이 법에 의한 공사액을 취득하고 개업공사 소속된다. 또 반복되고 있죠, 이거. 틀렸죠. 자격 취득자예요. 틀렸고 4번. 법인인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인증사로서 자, 소속된 공인인증사 밑줄 긋고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는 소공사이다. 소속공사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자로서 공인인증사인 자는 무조건 소속공사죠, 이거. 자, 그럼 4번 정답이고 5번입니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수하에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하에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더 볼까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개업 공인인증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자, 사원의 밑줄이죠, 그럼.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인증사인 자는 공인인증사 밑줄 긋고요. 소공사에 해당한다. 맞죠? 최신 경향. 2번 공인인증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죠? 3번 질문. 부동산 유치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자, 유치권 밑줄, 알선의 밑줄.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밑줄 그으면 OX, X죠. 포함됩니다. 유치권 알선도 이것은 분명히 중개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님은 정답이고 4번. 공인인증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하지 않은 자 밑줄 쫙. 개업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쫙. OX 5죠. 그러니까 이것도 최신 기출지문이었어요. 공인인증사일지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개공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 때문에 멈칫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번 지문 맞고요. 5번입니다.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는 중개 보조원에 해당한다. 맞아요? 단순 업무가 안 나왔으니까 조금 문제가 됐죠. 근데 이 저자께서는 계속 지금 중개 업무와 단순 업무 보조를 달리 쓰면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해놨죠, 지금. 그러니까 업무를 보조했다고 그랬죠. 해당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5번 지문 맞았습니다. 아닌 자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고용되어 밑줄 긋고 업무를 보조한다고 그랬죠. 업무를 보조 밑줄.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랬으면 문제가 되는데 보조 밑줄 그으면 중개보조 맞죠?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연습에 따라 틀린데 시험에서는 이 부분 태클 걸 수 있어요. 안 받아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는 연습시키기 싫은데 여러분한테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했느냐, 중개 업무를 보조했느냐 차이죠. 중개 보조는 보조자죠 지금. 보조자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라고 확실히 내버립니다. 태클 걸릴까 봐. 지금 이 자리에도 이거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업무를 수행했다고 그랬지 않았죠? 보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원에 맞아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5번 질문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걸 확실히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내버려요. 이 자는 중개 보조원이다. 이렇게 냅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 말라고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확실히. 5번은 맞았어요. 자, 그럼 9번 문제 내려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그럼 부수의 밑줄이죠. 중개인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밑줄 그으면 맞죠? 잘 내는 질문이고 2번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예. 다음에 3번 개업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후 거래 당사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령하여 횡령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말이 싹 빠졌는데 이게 우리 손해배상 책임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있죠.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손해배상 쪽에서 우리 교재는 우리 그 요약집에는 손해배상 쪽에서 이 판례가 실려 있는데 잔금을 전달했나 이걸 부탁을 받고 이걸 횡령해 버린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가 손익빈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행에 관여했다 손익했다.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본 경우예요. 그래서 그럼 맞죠? 이게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 4번 질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무등록업자죠. 그럼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지급약정은 유효하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지급약정은 전부가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정답이 됐고요. 틀렸습니다.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아니 뜬금없이 뭐 이게 중개대상물 문제 지문이 나왔다가 뜬금없이 또 무등록 중개업 지문이 나왔다가 막 이게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게 정답 4번이었어요. 그럼 10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11번, 12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또. 기억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후에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약속 요구의 밑줄이죠.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밑줄 그으면 OX, X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고 니은 중개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개업공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야 사의 통념상 객관적으로 봐야 사의 통념상의 밑줄이죠.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있는 여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O. 이것입니다.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했다. 권리금의 밑줄이죠. 알선 밑줄이다. 그러면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예, O. 다음 리을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 중에 이택지를 공급할 지위인 대토권, 대토권의 밑줄. 매매를 알선하는 이 알선의 밑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OX, X. 대토권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럼 이걸 알선했어요. 중개가 아니다. 알아보시겠죠? 다음 미음. 개업공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 규부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개업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 뜬금없는 손해배상 판례가 나왔죠. 또 이 사건 기억나죠? 이게 전세 사기 대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개업공사는 자신이 중개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계약서를 작성 규부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사건이었죠. 자, 그러면 미음도 맞습니다. 그럼 옳은 거 몇 개? 3개. 다행히 3개가 3번에 있습니다. 됐지요? 자, 이 정도. 그럼 14번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 제공 밑줄, 중개업의 경영정보 제공 밑줄입니다.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밑줄 그으면 OX, X. 이건 중개업이 될 수가 없죠. 알선행위가 아니었으니까. 다음 2번 일정 보수를 받고 금전 수비대차 계약의 알선. 자, 금전 수비대차 계약의 밑줄, 알선의 밑줄. 그럼 금전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이거 소개했거든요. 그럼 이건 중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중기업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틀렸죠? 2번 틀렸고 3번 질문. 중개의뢰인이 교육공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교육공사는 고의과실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 이거 또 손해배상 왜 여기다 넣어놨지? 난 장치할 수가 없는데. 우리 무료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되고 손해입금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러면 틀렸습니다.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음 4번 질문. 법인인 교육공사의 임원인 공사는 임원의 밑줄, 공인사 밑줄, 소공사에 해당한다. 소공사에 해당한다. 밑줄 그으면 맞죠? 임원인 공인인사는 소공사이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낸 적이 있냐면 법인의 사원으로서 단순 업무만을 보조하는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오죠? 그러니까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소공사가 맞죠? 네. 자, 그래서 4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무등록 중개업자죠.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의뢰한 행위 밑줄 쫙 공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밑줄 쫙 OX X. 이거 무등록 중개업 관련된 판례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의뢰인과 보수받을 것 약속 요구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맞죠? 나아가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자체는 처벌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기억나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의뢰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15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요. 됐죠? 여기까지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이게 왜 시계를 보는데? 쉬자고 지금? 벌써? 그럼 깔끔하게 쉬었다 하지 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왜? 너무 빨리 쉬어서 이상해? 내 스타일이거든. 쉬었다 하죠. 뭐 천천히 하죠.